최근 국산 첫 전투기 KF-21의 초도 비행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방산 산업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늘어 직전 5년 대비 176.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이던 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8%로 확대되면서 성장률 면에서는 세계 1위, 점유율 면에서는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K9 자주포, 호위함, T-50 등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무기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 11.3%, 사우디아라비아 11%, 이집트 5.7%, 호주 5.4%, 중국 4.8%, 카타르 4.6%에 이어 4.1%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한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무기 수입에 있어서도 한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내 방산업체와 아랍에미리트, UAE 방산업체 간 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총 계약 규모 35억 달러로 미사일 분야는 물론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천궁2뿐만 아니라 K9 자주포도 수년간 한국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손꼽혀왔습니다. K9은 2001년부터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8국에 수출돼 전 세계에 830여 문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될 예정이며, 최근 호주, 이집트 등에서도 수출 계약이 성사되어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폴란드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산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흑표전차 180량, K9 자주포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FA-50과 K2 전차가 유럽과 나토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방부와 2024년까지 K2 흑표전차 180대, 그리고 2030년까지 K2 흑표전차 400여 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는 계약 규모가 총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이도 한국형 경공격기 FA-50 48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3조 4천억 원 규모로 카이는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한국 공군에 공급될 경공격기 TA-50 20대 중 8대를 FA-50으로 개조하여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670여 대도 4조 원 이상의 규모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 이들 3사와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은 최소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를 시작으로 1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호주 차기 장갑차 선정 프로젝트, 17억 달러 이상 규모의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 FA-50 경공격기 도입 사업 등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로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은 한국의 국방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도 봤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부럽네요. 일본도 수출해서 이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역시 어렵겠지요. 한국의 방산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커스터마이즈나 현지 제조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데 일본의 방산기업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이웃나라 전차보다 자위대의 전차가 성능은 앞서지만 180량의 수출용 양산이 그것만으로도 K2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핑계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빼먹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보장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나라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며 일본은 더욱 그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현지 생산도 인정하고 현지에 맞는 개량도 하고 납기를 지키고 애프터 서비스도 철저하다는 부분에 있다고 하니 국산 무기를 수출하려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K2 변속기는 최근 들어 완전히 국산화했기 때문에 이제 제약은 없어지겠네요. 일본은 좋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비쌀 필요가 없다.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수가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할 것. 국내 산업 규모가 축소 경향인 것을 개탄하고 있지만 말고 뭔가 시점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탱크는 가장 큰 소모품이라는 것이다. 드론이나 무인기로부터 최고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탱크는 질보다는 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렴한 한국산 전차의 도입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산 무기가 팔리니까 일본도 무기 수출을 하라는 댓글이 많지만 무리다. 무기는 개발 시점에서 수출을 고려해 설계하지 않으면 수입국 사정에 맞출 수가 없다. 일본의 전차나 항공기는 자위대만을 보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의 냉방은 필요 없다. 개량형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개조를 위한 공간은 남겨둘 필요가 없다. 생산비를 줄이려면 장전은 수동으로 라고 하기 십상. 한국산 무기는 실제 성능은 불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사준다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개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다. 방위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산 장비에 집착할 것인지 수출을 전제로 공동 개발을 할 것인지 수입품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 조달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FA50 48대는 놀랍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토대로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말인가. 엔진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수입해와서 팔리는 것을 만드니 이만큼이나 팔린다. 일본은 엔진 국산화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체를 만들 의사도 세일즈 능력도 없다. 조만간 고등훈련기도 퇴역할 테니 경공격기를 개발해야 한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다면 중국산이나 한국산, 개발도상국이라면 물론 중국산을 택하겠지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라면 한국산이겠죠. 러시아와 인접해 다음은 우리나라인가? 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은 장비의 근대화나 증강이 급선무로 한국산이라도 급한 불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미국산이 신뢰성은 높지만 자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다소 신뢰성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는 한국산이라는 판단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약을 해봐야 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세계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P1, B10식 전차, U2 잠수함 등 일본은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일본 차는 인기가 많으니까 코스트를 낮추고 영업 센스와 요구를 적용시키면 일본 무기도 아주 잘 팔릴 거라 생각해.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최첨 단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정말 첨단 뼈대밖에 되어 있지 않은 듯. 2030년대는 무리인 것 같고 결국 예산적으로 좌절될 거야. 이제 기계에서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의 과거의 명성은 앞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대체될 것이다. 덧붙여서 스마트폰은 갤럭시, 컴퓨터는 레노버. 성능 운운하는 댓글도 있지만 구입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